오늘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미련이 심한 이유는 크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련이 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저한테 남은 3년 기간을 그 정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취임을 할 때 또 출마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밋밋하고 또 무색무취한 그런 도적을 좀 타박시키겠다, 체제를 좀 바꾸겠다. 그래서 충남도가 좀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좀 화풀하게 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황굴탈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 성과물을 내는 이제 도적을 하겠다 하는 저 약속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그러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적의 그 체질도 좀 바꾸고 또 성과물을 내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또 정책들도 나름대로 세팅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름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또 아쉬움도 있었던 인력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또 조언도 듣고 앞으로 남은 3년 기간 동안에 올 1년, 지난 1년 동안에 열심히 한 것이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그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순서로 제가 윤준환 기자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이고 좀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서면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해주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굿모닝 중청 김갑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경기사회 향해서 약간 좀 어떤 채찍을 당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년 동안 잘하실 일이 있을 텐데 좀 시장님 드시기에 이것 좀 더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함께 충남도정이 많은 어떤 현안 해결해 달라는 그런 도민들의 의견이 지난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런 부분들 좀 조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각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나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국에서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그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가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 내용도 달라졌다. 그리고 열정도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늘 우리 함께하는 공무원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선출직고 공직자고 또 공무원들도 같은 공직자들인데 공직자들이 국민들 책임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 그러한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역할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우리가 먼 훗날에 내가 군직에 있었을 때 이러한 역할에 체제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지나고 나더라도 좋은 그런 사업이었고 좋은 결과를 냈다 하는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군직자로서 거듭나자 하는 말씀드리는데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건 아마 공무원들한테 취재를 좀 해봐야 더 확실히 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그래도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 지방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뭔가 춘천의 발전이나 또 춘천의 그런 미래를 좀 설계해라 하는 그러한 그 기대가 섞인 피결의 그 결과다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좋은 그런 그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정부가 이 국가가 가야 될 그 방향과 이 목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히 짚고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잘못된 그런 반응이나 잘못된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도정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방향과 목표가 이 대한민국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또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평가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충남 의사로서 그 충남의 변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충남의 그 미래에 대한 발전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은 저는 대통령 관련해서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 만남 속에서 충남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또 저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우리 한겨레 신문의 우리 송인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신문의 인선 필기 출범 인결을 축하합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가 성과 보고회가 됩니다. 인선 필기 충남의 캐치프레이즈는 힘센 충남입니다. 표준어도 아닌 힘센을 왜 교정 표어에 넣는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포함한 지사의 정관계 인맥과 경험을 통해서 충남의 수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의 즈음에서 보면은 현재 지금 이 힘센 충남 1년 주요 성과를 봤는데 저희들 기자들의 일반적인 좀 쫓아나가 크지 않던데 주요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통 취임 6개월의 인사를 잡고 1년의 사업의 틀을 잡는다고 그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틀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시급한 사업들을 임기 내에 추진하기 위한 충남의 전략이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테일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구획업 면허 어선의 낚싯배 영업기간이 내년 2월 4일에 종료됩니다. 법 개정 후 낚싯배 영업이 종료되는 어선은 전국에서 약 300여 척입니다. 그 중에 보령이 180척, 충남 전체 포함하면 200척이 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60% 이상이 귀업입니다. 이들이 이 낚싯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진, 빚은 개인 배우 3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이거 갚지 못한 상황에서 낚싯배 영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올 하반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실 바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1년 동안의 그런 과정을 보면 보이지 않고 성과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에 어떤 성과보다도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이제 기본 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 틀은 저는 제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가있다. 이런 성과를 내려면 첫째는 이 구성원들의 성과를 내기 위한 열정과 의욕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위의 공무원들께서 한번 우리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열정으로 뭔가 추진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적인 그런 특률적인 그런 측면을 다양적인 측면을 지금 제가 결제 1호인 베이베리 메가시티 문제도 올 11월 달이면 경기도와 충남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베이베리 메가시티 안에 뭘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돼서 올 11월 달 정도 되면 국민들께 방향과 그다음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첫째는 그 8조 3천억 정도의 그 국가 예산 확보를 기축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예산 목표를 10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세웠던 공약들도 지금 끝난 부분들이나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큰 저거 없다. 좀 성과가 나온 점이 있고 그리고 또 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아쉬운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중앙정보국에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는 그 손바닥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 모르겠지만 어떤 특시 간에 운이 있었던 간에 하긴 어떻든 간에 그 미선 7기 때 내포시 도시에 인구가 약 4년 동안 5천 명이 유입이 됐는데 지금 1년 동안 4천 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변화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잘 알거든요. 제가 볼 때 무난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작품을 합니다. 다음은 뉴시스 유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유상. 그리고 좀 잠깐만 낚싯배 얘기합니다. 낚싯배 문제는 제가 보령하고 이 서천 이쪽이 낚싯배의 수가 제일 많거든요.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 문제가 많이 들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몰기간을 좀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낚싯배의 촉수를 감축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해양수산부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일몰기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때까지 제가 이걸 해결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나름대로 결과를 더 해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뉴시스의 윤상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저희 발의가 됐는데요. 사실 이게 의원 입법 발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뭐 국회의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원 입법 발의로 발의가 돼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자신이 있으신지 또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지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중 관계가 상당히 냉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에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천성 가셔서 아마 성장과 직접 이제 대담도 하시게 되는데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건지 이 부분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발전 폐지 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저는 뭐 의원입법이니까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의원입법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의원입법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미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은 제가 그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교총리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고, 상가부 장관을 만났을 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고, 또 국회의원 300명한테 제가 또 서신을 띄웠고, 그러한 이게 왜 이 법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당위성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법안이 이제 국회에 이제 35명인가요? 발의해서 협의가에서 이제 법안이 제출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탈석탄의 그런 에너지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를 하겠다 하는 계획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냥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거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폐지하면서 그 지역에 대체건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만 폐지만 하게 되면 지역경제 위축이라든가 일자리의 그런 전환 문제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던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충남 노예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국가기관 산업인데 충남 도에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푸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 측면에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오히려 이 방향을 이 본질을 제대로 좀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 폐지 문제나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방안을 내야 된다. 또 그 방안을 내는 그런 그걸 해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충남 도의 입장에서는 좀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이런 그런 소위 부수적인 그다음에 이슈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충남도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이 법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이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 우려된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석탄 핵발전소 지원에 관한 그런 법을 제정해서 약 50주 정도 기존 만들고 다양한 그런 사업과 또 지역 경제를 위축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도 폐광 이제 석탄 합리화 주체에서 폐광 지역 같은 거 지원에 관한 그런 법에 있어 우리가 잘하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 만들고 우리 충남 같은 경우 고려 성주에 한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령에 콘도도 만들고 다양한 도구장에서 만들고 지역 경제를 뭔가 좀 회복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 또 감소하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게 석탄 합리화 조치에 따른 법을 제정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좀 자신하고 설령 어렵더라도 꼭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 방문을 그런 거에 대한 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 전쟁 시에도 상대하고의 전쟁을 할 때도 사람과 사람끼리 만납니다.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가는 그 부분은 이제 이 외자 유치, 중국의 기업 유치하는 MOU 체결이 두 건이고요. 또 한 건은 투자 상담인데 지난달에 중국의 그 회사의 그 안부가 투자 정치인지 아닌지 판단하러 저희 충남 가문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자 오너하고 투자 상담하는 건이 있고요. 또 우리가 2027년도에 우리가 그 하계 유니버시아대 개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중국 청두에서 유니버시아대를 겁니다. 그래서 대기간 동안에 지금 갈 수가 없어서 그 전에 가서 뭘 준비를 했는지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그다음에 또 준비하는 이런 일정들이나 내용들을 좀 보고 듣고 좀 해놨지만 훈련 그런 내용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밖에 좀 다양한 것들을 주고하는데요. 중국과의 그런 관계에는 우리가 중국과의 대등한 그런 외교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할 얘기는 하고 또 우리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 간의 상호, 협력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지금 중국의 대사라든가 중국이 우리 지난 사드를 비롯해서 우리 대외적인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선과 같은 그런 또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요구하지 않다. 다음은 대전 MBC 김태욱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입니다. 우선 충남에 이제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어떤 성함에 좀 지시를 하고 계신지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제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자정까지 운영하는 충남 지역 내 소아응급진료센터가 서산, 홍성, 영진 이렇게 세 곳밖에 없고 또 이제 평일하고 주간 야간에 진료를 보는 달빛 어린이병원도 천안에 두 곳, 아산에 한 곳, 이렇게 세 곳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도정 이제 교육행정 지금 천안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150개 보건시설 중에 16곳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남에는 이제 아이들을 낳아도 치료할 것이 없고 또 어르신들은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충남을 떠나는 상황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사님께서 좀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은 지역의대 신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인데 지역의대 같은 경우는 뭐 의료법 이런 부분, 의사단체 이런 쪽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정치권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당장 도정에서 좀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연구원이지 이게 지역 의료에 정말 의사를 확충한다든지 정말 의료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충남 도정을 좀 살펴보셨고 이게 인구 문제와 또 지금 맞닿아 있는 것들 살펴서 이제 진단 내용과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의료 이제 공백 부분을 좀 확충하시기 위해서 좀 힘센 전략 같은 게 있으신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 도시를 제외한 지방 정부들은 충남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공공의 문제라고 이런 걸 다 어렵습니다. 공공의를 될 수 있는 의대생들의 민심문제,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대부분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공공의 같은 36개월 정도 가야 되는데 현역병들 같은 경우는 18개월 근무가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라든가 또 금융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병장 30만 원, 그리고 190만 원 정도 이런 여러 가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공공의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 또 노력을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상당히 대책이 나와야 된다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국방부의 이제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제도의 변화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교대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공공의가 없는 보건수 문제를 처리해나가고 있는데 큰 틀 속에서 좀 여러 가지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아과 병원이 그랬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성하고 천안하고 서산하고 소아과 다른 데도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적인 측면으로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공수이나 지역이 첫째는 이제 심장질환이라든가 아니면 30분 이내에 위험한 이러한 부분들 때에 소위 응급실이 없다라고 응급실 하나를 설치를 24시간 하려면 25억 내가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요. 30억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청량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구현이라든가 즉 취약지역 같은 30분 이내에 대형 병원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다 보면 지금 응급실 운영하는 그런 분들 지금 치료를 한 다음에 세팅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국체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려면 종합병원 하나 설치하는데 증거도 차 70만 내게 100만 정도의 30분 이내 거리에 그 인구가 있어야 종합병원이 운영이 될 정도로 그것도 잘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는 좀 않습니다.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가 현재까지 종합병원을 유치를 앞두고 한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이 병원이 종합병원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지 종합병원 지금 임기 내일 개원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협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아과 이 병원 근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서로 간에 협약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30분 이내 정도는 괜찮은데, 그런 30분, 종합병원이 생기면, 2, 3년이 생기면, 30분 이내에서 어느 정도는 또 커버가 될 텐데,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대도시도 지금 이 소아 이 진료, 이 소아과 병원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는 지금 그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1년 달 전까지 그 도립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지원받는 지원병원에 소아과를 좀 늘리는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좀 해서 이 사학시대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 갖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진단은 뭐였죠? 답변 했습니다. 다음은 내외일보 백준성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일보 백준성 기자입니다. 네, 저희 내외일보에서는 충청남도 수도시 홍성이나 예산 이쪽에 정주 여건이 갖춰지는 모습이라든지 21일 여성가족정책관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해바라기 센터가 홍성의료원에 개설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 흰센 충남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내부 문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조금 문제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보조금이라는 것은 입맛 포켓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국민을 울리는 것도 모자라서 같은 동료 직원들까지 매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적극 행정이 대통령 의사와 부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인선 7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사 문제. 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 도지사님의 그 인사에 대한 소신이 어떤 점이 있을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 약속해 주시면 제가 모두 자리에 반드시 끼워놓겠습니다. 그 보조금 문제는 지금 저도 이 언론사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접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보조금 문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봐요. 보조금으로 결국은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을 전 국민한테, 그다음에 노동으로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에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할 때 저는 확실하게 그 원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보조금 그 부분을 전달하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보조금을 들어가고 이익을 얻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충남도에서도 공무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동계획식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잘못된 그런 일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바로 잡아야 되는 인사의 원칙은 저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의 이 대상들이 속으로는 조금 서운하고 좀 아쉽고 그러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자기가 그 불이익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인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사는 첫째는 공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그런 그 인사 일정에서 어느 기간, 일정 기간 지나고 또 일정 기간 또 승진해서 지나고 그리고 또 이 주요 이 소위 보직이라고 주요 보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데 근무를 하면 또 일찍 승진하고 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없애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 그래서 기존 그 근무 연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존 직관이 우리가 평가 내용 중에서 주요 했던 항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만 인정하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보면 활력과 그 다음에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직의 활력을 좀 걸어놓기 위해서 발탁인사도 과거보다는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좀 조직의 사인 그리고 뭔가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그리고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열정을 갖는 조직 구성을 갖는 그 조직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인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를 공정과 또 두 번째는 기존 있었던 그런 근무 연수 에다가 발탁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새로운 인사 원칙을 정해서 인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님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년간 최고 성과 세 가지, 아쉬운 점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데 하드웨이적인 예산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포장이 되는데 이 저출산, 출산을 어떻게 좀 증가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순위에 좀 빠져있지 않나 좀 적게 치우게 있어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지사님이 이 부분은 특별히 좀 대책을 갖고 좀 주시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 대백개설을 지사님이 좀 판을 바꿔라 어떻게 대박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충남도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행사고 182억 이상 그런 행사인데 이게 한 100개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어떻게 제가 물어봐도 이 정체성, 대표적인 행사가 뭐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백전을 통해서 홍보지시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세 가지 좀 묻어줍니다. 저출산 대책 문제는 우리 기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 저출산 대책 문제는 최고의 문제고 해결해야 될 아젠다죠. 그건 100%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이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거의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 이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 문제를 방향과 틀을 좀 정확히 시각성을 알고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모든 재정이 세제 문제도 그렇고 이거 다 국세로가 있고 지방에서 이게 다 재원이 따르는 건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에서 빨리 이 저출산 대책 문제를 제대로 좀 현실성 있게 대책을 내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산 대책위에 8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 하는 뉴스를 봤는데 8년 만에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위에
그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게 지금 이 국가에서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징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8년 만에 대통령이 출산대책위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알맹이가 없잖아요. 저는 죽어도 8년 만에 저출산대책위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으면 저출산대책위에서 제대로 된 단기, 중기, 중장기로 해서 어떻게 저출산대책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향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죽어도 거기에 대통령이 8년 만에 참석했다고 그러면은 그날에 그런 주요 회의 이 제목 타이틀이 국민들께서 이제 아이들 편하게 아이들 출산이 된다. 국가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데 책임을 지겠다가 타이틀이 돼야 되고 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몇 년 내에 이런 강론을 다 해결을 해서 몇 년 후는 완전히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국가에 책임지겠다, 키우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날 보니까 이 강론적인 한두 개 더 추가적으로 더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하겠다 이렇게 가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가끔 그렇게 각 시군에서 기초자체 시군에서 아이들 낳으면은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주고 하는 그 한두 같은 거 갖고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어요. 아이들 저는 그런 문제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출산 국가였잖아요. 저출산 국가였는데 요즘은 거기들은 미혼모도 아이들 흔적을 올릴 수 있고 또 이 사실혼으로 이렇게 동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이들 남의 호적으로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입양 같은 경우도 또 미혼모도 입양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한 좀 파격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단일민주국가 없고 그러다 요즘 단일민주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미래를 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뭔가 이 개방적이고 특게는 그러한 이 저출산 대책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도에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도청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보면은 아이들 낳기 위해서 이제 1년인가에 좀 아이들 낳는데 한 1년 갔다 오면은 3년 정도 진급이 부디다고 해요. 진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해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1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휴가를 갔는데 휴가 1년 간 부분이 3년 정도 이 승진에 미친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휴가 1년 또 개념이 없이 그냥 근무를 하는 것과 같이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게 그런 부분들 검토를 지금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같은 사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여성분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방문하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연극이라든가 영화관을 간다든가 하는데 저희 패스트트랙처럼
기다리지 않고 출입을 한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는데 좀 편리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에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좀 발굴하겠다. 그런데 다만 절사도 지금 그 문제는 국가에서도 치과 같은 기존 그런 그 틀속에서 그런 아니라 깨고 뭔가 며칠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백절전 문제 일어났는데 190만 쓰더라고요. 네, 저는 그 취재위원회 위원장도 저는 박원반장 같은 분들 취재위원장 시키고 박원반장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유보를 잘 보존할까 아니 뭐 완전 전문지식이 있고 헌법이잖아요. 이건 행사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잘 알고 또 그러면서도 또 전체 수를 보고 볼줄 알고 그다음에 또 이 행사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는 그리고 계획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 전문가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민선치의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모두 그 고려 관광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 국방에서도 자꾸 이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 은퇴하고 가는 자리를 이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안 치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그냥 사업을 벌리는 데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그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살아오고 그 다음에 업무를 보고 한 그런 그 환경이 그런 환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법에 준수하고 규정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는 그런 데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아요. 걱정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또 20몇 가지씩의 그런 행사나 뭐 사업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를 무슨 단체들한테 그런 사업을 줘서 몇십 년씩 왔기 때문에 그걸 또 하루아침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바꾸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여 같은 경우는 각 시민단체 그런 민저들 이런 분들은 여성단체 그다음에 또그 황산벌에 이 계백장구 원천 결사대 그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같은 경우 제안군이나 각 단체별로 줘가지고 그걸 다시 재래의식 같은 경우 그때는 또 재래의식 그런 단체를 줘가지고 다시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간이 많이 남지 않고 또 이렇게 몇십 년씩 본 이 관행을 하루아침에 깨는 것도 참 쉽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만큼 좀 변화를 줄까 하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거를 보시고 왔는데 백제전에 그런 정확한 이런 정체성도 담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서 도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나름대로 기간을 짧게 나누는 준비를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YTN 이문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YTN 이문석입니다. 지금 일고 있는 소금 파동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사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령서천을 지역으로 하고 계셨고 또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하셨던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단순히 그렇게 놔둘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게 충남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6개 신문이 지금 바다를 맞닿고 있고 다음에 거기에 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정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나름 대책도 마련을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중앙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실 것이고 다음에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소음파도 이거 비과학적이고 기상시적이잖아요. 설령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가 돼서 문제가 과학적으로 심각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을 햇빛에 의해서 이 천연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물과 함께 그 원전,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이 저기 방사선 아니 뭐 산소수를 걸러지는 그 부분이 다 저기 공기 중에 증발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천일염수한테는 천일염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거 현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 부분을 단수로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오염수 방류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IAEA의 그런 조사 결과에 우리는 지켜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는 그 부분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시점이 IAEA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실사 결과 발표를 할 시점 정도가 됐다 하는 것이 지금 방미도 지금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충남 도입장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찬성하도 않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방류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냐. 그러면 지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 우리의 국민 건강 안전에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 도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팩트 상식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일본에서 방류를 하더라도 피해가 우리가 걱정을 하죠.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류는 우리나라로 흐르지 않고 남태평양으로 흐른다. 그거의 증거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우리나라의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해양 쓰레기 이런 우리나라 것을 상표 그대로 발견이 되는데 일본 것은 우리나라에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해류는 그렇게 흘러요. 그럼 두 번째, 이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 속에도 오염수를 배출한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중국의 그런 우리하고 접하 50기가 넘는 그쪽에서도 원전 오염수가 방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운영 과정 속에서 번째 원수를 바꿔줍니다. 그 두 가지 팩트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문제는 일본 근해나 아니면 남태평양에서 고기를 잡는 그 부분을 해서 우리가 그 고기를 수입해오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있을 때 우리도 먼저 일단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해외가 3년 내에 사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정부의 권위를 하려고 해요. 지금 그 텔게 지역의 후쿠시마 주변 텔게 해운에서 이런 수산물은 수입 규제를 하고 나머지 일부의 그런 일본에서 수입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검증을 하잖아요. 수입 품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저는 수입 규제 그 문제도 국민들이 안심이 될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저는 풀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네가 얘기하는 상식이라 그렇지 않다고 또 그걸 또 무시하는 우리 도민들 또 도민 안전을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그러면 중앙에 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식탁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올라가지 않게 처세를 저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충남에 6개 시군이 서해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서해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 서해에 그런 우리 어업선이라든가 어업지도선이라든가 이런데 모자란 연구로 협의를 해서 이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의 불사에서 하고 그렇지 지금 방류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내가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요. 좀 찝찝하고 불쾌는 하죠. 찝찝하고 불쾌는 한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은 양도를 키우는데 분유에서 나오는 이 분유를 액체 같은 걸 처리해서 다시 돼지한테 물로 먹일 정도로 그만큼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다시 남편한테 그 물을 거기서 꼈다 보면 식사하잖아요. 그건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찬성은 많지만은 이 문제는 국제적인 그런 부분이 또 사실은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과학적인 그것 속에서 이쪽으로 가야지. 지금 수산업 학생분들이 걱정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논란이 피해가 있냐 없냐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악화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흐르지 않는가. 그 다음에 진영 논리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과학적이고 있고 사실인가에서 가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같은 경우 심지어 그냥 정치인들 19회 민주당의 대표로는 이재명 대표까지 사드는 엄청난 그리고 거의 전자파 피해가 엄청나다. 이거 3.5kg까지는 그렇다. 튀겨 죽는다. 국회의원들이 떠들었죠. 30만 국회의원들이 떠들었는데 사드 그렇게 피해가 있어요. 광우병 같은 경우 괴담에서 머리 뇌가 술술 뚫린다 이런 얘기하고 난리가 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해결책 가지고 싸워야지. 이 정쟁의 속에서는 오히려 수사님들 얘기하지만 오히려 수사님들을 죽이는 일을 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문제는 저는 솔직히 제가 일본 방문했을 때도 마침 실사하고 한 다음 날 제가 일본 파운드라고 같이 조금씩 오차하면서 그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저도 기자분들한테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한테 소위 과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듣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일본 아마다이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럼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은 일본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볼 것이고 그 부분을 일본의 그런 주요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대응을 하더라도 과학적인 대응을 하고 또 예교적으로 이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걸 마냥 해서 가면 이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책임을 지금 묻는 정치적인 행위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측면에서 또 수산업자들의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가 정책을 취할 것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다음은 교수 프리존 박성민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저는 뉴스프리존 박성민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힘센 충남이라고 하시는데 민선 7기와 비교하면 1주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세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급이나 퍼센트는 수치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센 충남이라는 그런 표현을 아까 저 학교에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법에 받는 그 표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쓸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이런 광고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캐치프레이즈로 쓰는 문제 없다. 여러 가지 그런 결론에 대해서 힘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힘센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도가 지금까지 봤을 때 뚜렷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밋밋하고 무슨 위치였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면은 저 주님도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도가 이 수도법 과학관 쪽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바로 수도법과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악수효과를 어느 정도 저는 이랬다. 효과를 갖다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 아산을 위해서 이 서부권에 외국기업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 목존 목존 이 구멍가게가 그냥 앉아서 저는 물건만 파는 형태였다 이렇게 봐요.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목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영업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상품을 팔고 또 이 가게를 키우고 하는 그런 이 구멍가게를 키우는 좀 도전적인 적극적으로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어디는 보조 방향이나 아니면 저의 그런 철학을 다루는 게 힘센 충남이다. 그래서 얼마만큼 세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께 좀 판단하시고요. 다만 얼마 전에 저희는 지금 진얘기를 하게 되면은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는 평가 내용이나 평가 점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 안에 범위가 들지를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2박에서 2, 3일 동안은 저 통화를 한 10번도 넘게 하면서 저희 수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교 예비 15개 시험 후보로 되는 그런 상황인데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안 해도 모든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됐든 각 장관들이 누가 됐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면은 저는 끝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누구하고도 저는 단판을 쳐서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생각에 의지의 피어있는 게 힘센 충남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감옥 공무원들부터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함께 한 뜻으로 그런 생각을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힘센 충남이고요. 그것도 이 도민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충남의 도민들께서는 도지사를 뽑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17명이 있는데 17명에서 가끔은 예를 들어서 조금 좀 비판을 다른 데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더라도 확실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눈에 띄는 그리고 결과물을 얻어오는 그러한 이 도지사를 원하지 이 도지사가 있는도 없는도 그 다음에 17명 모였는데 시도지사가 모였다는데 그 시도지사를 중에서 자기가 뽑은 충남 도지사 어디에 서 있었든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그것도 표시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좀 가까워지 않겠어요? 자기 대표를 뽑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모든 매사에 충남이 앞서가고 선도해 나가는 충남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도정에 임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육사 이런 부분도 세게 붙으니까 ADD 산업 미래 기술 연구소에다 3천억짜리 자료들이 먼저 준다고 그러잖아요. 새만금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먼저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회사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받고 어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타임즈 신봉환 질문해 주세요. 민선택이 출범표를 우선 축하드리고요. 오지사님이 임기 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중앙정치를 하셨는데 현재는 또 도지사의 지방정치를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 이념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당정에서 정책적으로 민주당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 그것을 권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지금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켜봐야 되고 제가 국회의원 상생하는 동안에 저하고 상임위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과정 속에서 협상을 한 그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자랑이 아니라 저는 다 좋아합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저는 상식선에서 저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중앙정치하고 지방정치하고 다른 게 뭐냐
어떻게 역할이 다르죠. 역할이 다르죠. 중앙 정치에서는 사실은 이념 논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방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서로 치열한 그런 논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고의회나 지방의회나 지방정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풀뿌리 아니에요. 도민과의 그게 뭐냐면은 국회의원이나 중앙 정치는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큰 틀 속에서 거시적인 그런 속에서 서로 논쟁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지방의 의회나 지방의회는 국민들의 삶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그거를 갖고 서로 간에 논의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큰 틀 속에서는 지방정치나 중앙정치나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하고 의하는 거고, 이게 또 국민과 국가를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미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그런 측면만 넘어가게 되면 전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좀 클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좋지만 국가 미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단한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일부 비판이나 아니면 현재 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에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 현실을 또 무시하고 현실의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지사는 저는 가장 저한테 조금 도민들이 준 그 다음에 법과 규정에 있어 준 그런 책무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의사결정이나 모든 방향. 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능한 그런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교사한테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고 또 친구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로 그다음에 미사일로 그다음에 또 제가 조금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다 시도지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중앙 가서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할 때 그래도 우리 두의 기자분들이 1년 동안 김선희를 한주보다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도 옆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아니면 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자분들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속에서는 늘 충남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분들을 큰 속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고 또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데 큰 방향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늘 사실이나 아니면 그런 예의식적인 그런 측면을 판단하지 않고 또 좋게 판단하지 않고
충남이 남아있는 방향, 그 다음에 미래 이런 측면에서 커플 속에서 늘 후회 없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좀더 그걸 딱 고민하겠다. 그리고 또 제 의심하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충남의 미래는 좀 봤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손님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출마를 할 때 도민들께 이런 일을 또 하고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잖아요. 약속이 공약이잖아요. 근데 공약도 마지막 끝까지 가면서 뭐 한두 개 정도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어디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 속도감이나 이런 차이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약속을 출마할 때 그들에게 드렸던 그런 사업들이나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지금 제가 1년 동안 좀 많은 부분들이 발굴이 되고 또 시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도 이루어진다면 충남도의 미래를 좀 봤다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기자분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또 기자분들하고 좀 자주 나누는 시간 쪽에서 소통을 하면서 도전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인선 8기 출범